네,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 니어링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스캇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가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이 같이 쓴 책도 있죠. 조화로운 삶이라고요. 조화로운 삶의 지속. 어쨌든 이 니어링 부부가 쓴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 이 사랑 그리고 마무리,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이 책을 법정 스님이 사랑하신 책들 목록에 들어가 있고요. 저도 이 책을 매우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이분들 책을 또 자연스럽게 찾아지게 됩니다. 이 책은 절반 가까운 양이 크리슈나무르티의 이야기고요. 이 크리슈나무르티와의 부부는 이제 건너뛰고 이 헬렌이 스캇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 두 분이 나이가 21살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미 20대 초반에 헬렌이 스캇을 만났을 때는 결혼한 상태였고요. 자식까지 있었거든요.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거의 이혼이나 마찬가지인.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좀 힘들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실제로 이 스캇의 아들도 반대를 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헬렌이라는 여성은 상당히 부유한 귀족 출신의 여자분이었거든요. 이쁘고 젊고 이쁘고 능력 있고 바이올린을 아주 유망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반대도 많았겠지만 이 두 사람의 영혼은 정말 이제 서로 나이를 떠나서 통하는 게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스캇 니어링이 100세 되는 해에 100살을 맞이하고 스스로 이 곡기를 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내용, 죽음에 대한 삶과 사랑과 그리고 마무리, 죽음에 대한 이 책 이야기입니다. 이 책 중반에 이제 처음 둘이 만나가지고 스캇과 헬렌이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생텍쥐베리의 이 짧은 글을 인용합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데 있다 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이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 정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고 할 때까지 헬렌은 보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고요. 카릴 지브란의 그 예언자 몇 구절을 따서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쓰셨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죠. 여기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말해줍니다. 나스루딘이 한 친구와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고 인생과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자네는 어떻게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나? 나스루딘? 하고 친구가 물었다. 글쎄, 나스루딘이 말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일생 동안 완전한 여성을 찾아다녔지.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 싶으면 늘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찾던 여성을 만났다네. 그 여자는 아름다웠고 지적이었으며 포용력이 있고 친절하여 우리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어. 실제로 그 여자는 완벽했지. 그렇다면 어떻게? 친구가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왜 그 여성과 결혼하지 않았나? 나스루딘은 회상에 잠기며 차를 홀짝거렸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스루딘이 천천히 대답했다. 불운하게도 그 여자 또한 완전한 남성을 찾고 있었다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헬렌은
자신의 경우 완전한 남자를 찾았으며 그 스캇 니어링은 그보다는 덜한 나로 만족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나서 그리고 이 죽을 때까지의 아주 자세한 생활의 일기는 그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과 또 그 속편에 해당되는 조화로운 삶의 지속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인용구가 많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이 여러, 지금, 이 책에서도 이제 그렇게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버몬트 숲에 둥지를 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 이제 중간중간에 짧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기원전 2500년 전에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해 뜨면 일하러 가고 해 지면 쉴 곳을 찾네. 목을 축이는 우물을 파고 먹을 걸 주는 땅을 일구며 거둔 것을 나누네. 왕도 부럽지 않네. 라고 말합니다. 이 도시를 떠나서 이제 스캇의 제안이었습니다. 스캇은 이제 도시를 떠나서 도피성은 아니었고요.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빠듯한 예산, 돈이 없었던 그 예산으로 이 니어링은 부잣집의 딸이었지만 부모가 반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던지고 이 스캇에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돈이 별로 없었고요. 다행히 그때는 이제 시골에 가서 살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값이 다행히 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대공황 시절이었거든요. 1930년대쯤 되었고요. 이 대공황 때 그래도 자기 워낙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싼 땅을 찾아다니다가 버몬트에 65에이커의 땅을 찾게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약 8만 평에 해당되는 건데 거의 숲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도시로부터 한참 떨어진 그런 이제 곳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리를 잡고 헬렌 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다못해 달걀을 삶아 본 적도 없는 하녀를 두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부담, 기대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그 시절에 이렇게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다. 나는 내 직책을 집어던지고 탁 트인 시골 땅에 내 작은 자본을 거침없이 투자하는 모험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땅에서 내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한다. 달걀이 하늘에서 떨어질 리도 없고 빵에 바를 버터를 살 다른 수입도 없다. 나는 존재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제 나는 자연과 마주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껴야 하며 헐벗은 땅에서 빵을 얻고 내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기쁨과 내가 그려온 것을 완성하는 기쁨을 느껴야 한다. 노동자는 단지 거대한 산업기계의 이름 없는 톱니에 지나지 않는 그런 도시생활. 그 영혼을 죽게 하고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세균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퍼지고 있는 그곳에 창조의 즐거움은 없다. 라고 일기를 썼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일은 헬렌에게는 너무 새로운 것이었고요. 하지만 날마다 자연과 만나며 살고 발 아래 땅을 느끼고 소음과 소란스러움에서 떨어져서 사는 것이 매우 만족스러운 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두 부부는 어떤 이상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 이상에 해당하는 그 도덕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땅과 가까이 살고 명상을 할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라. 다른 사람과 사귈 때는 온유하고 친절하라. 진실되게 말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라. 일 처리에 유능하되 행동으로 옮길 때는 때를 살펴라. 스코트는
예전에 한번 이 공동체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 농사를 짓고 하는데도 익숙했고요. 그리고 어릴 때 펜실베니아 시골 농장에 살면서 할아버지한테 여러 가지 뭐 톱을 쓴다든지 나무를 관리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워서 스코트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았죠. 하지만 이제 스코트는 한 번도 이 헬렌을 내 밑에 또는 뭐 이렇게 레벨을 두고 이렇게 보지 내가 이걸 앞장서서 한다 내가 잘났다 이런 것이 없었던 아주 겸손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헉슬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스코트도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일이 하잘것 없다는 이유로 떠받지 않은 적이 없으며 사소하다고 대충 하는 법이 없었다.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바느질을 할 수도 있었으며 양말을 깁고 소젖을 짤 수도 있었다. 솜씨 좋은 벌목꾼이기도 했으며 그 사람이 붙인 불은 꺼지는 법이 없었다. 스캇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부터 음식 만드는 것까지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밭에서 자기 먹을 양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그리고 밭일을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이제 헬렌의 입장에서 쓴 책이니까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헬렌이 아주머니가 이제 느꼈던 내용입니다. 나는 스코트의 기술을 눈여겨보고 배웠으나 그런 것이 결코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다. 스코트는 결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나 또한 열등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 부부라는 거는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전에 마루를 쓸거나 달걀을 삶거나 딸기를 딴 일이 없었다. 그래서 배우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 많았으며 나는 기꺼이 그렇게 했다. 점점 이렇게 재미를 배워가는 거죠. 스코트가 잠시 스코트는 이제 교수 생활도 했었고요.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가면서 이제 헬렌과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스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장에서 일항을 58군데나 팠소? 땅을 파는 일은 큰 즐거움이라는 것이 당신이 알게 돼서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는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환경 속에서 자연을 따르며 사는 생활을 추구했고요. 그리고 전략하고요. 하지만 이제 트럭의 기름값, 세금,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거기서 숲속에서 지을 수 없는 먹을거리 이런 걸 사는 데는 현금이 필요했죠. 처음에 계획은 그런 조그만 돈이라도 땔감, 숲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8만 평의 땅이니까요. 나무나 이렇게 통나무를 내다 팔아서 이렇게 뗄나무 같은 걸 팔아서 이제 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워낙 그 이웃 사람들도 나무는 충분하게 갖고 있으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엔 안 나와 있는데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을 보면 이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자급자족을 하려고 했던지 엄청난 그 노력과 시행착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이 책의 목적은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침 근데 예전에 이 헬렌이 인기녀였거든요. 그래서 헬렌을 좋아하던 사람, 따라다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때 청혼을 했던 남자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갔습니다. 마침 그 돈이 필요할 때 왔던 거죠. 그래서 근처에 그 돈으로 유산 받았던 돈으로 단풍나무들이 있는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를 이용해서 시럽을 만드는 걸로 이제 자급자족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접 이제 나무에서 수액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고로쇠 수액 같은 겁니다.
그걸 이제 제당소에서 이제 끓여가지고 졸여가지고 시럽을 만들어서 파는. 그리고 그걸 이제 일부는 사탕 같은 거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나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들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육체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만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책 보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뭐 이런 것들 같이 의논하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도 마음과 육체와 정신을 골고루 조화롭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다듬어 갔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필요한 만큼만 딱 벌었다 싶으면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책을 쓰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워낙 책을 이게 학구적인 분들이라 책도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펄벅 여사를 만납니다. 펄벅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알려지신 분이잖아요. 그 펄벅 그 여사와 그 남편이 하던 그 출판사에서 그러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뭐 유기농법과 숲 관리, 철저한 채식 생활, 이 두 분 다 비건이셨거든요. 집 짓는 방법, 계곡 사는 사람들의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한번 써보라고 펄벅 여사가 권유를 합니다. 그 책이 바로 이제 조화로운 삶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자기 이 두 분의 삶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애써온 삶은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이다. 검소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자립하는 그 삶은 우리 이마에 땀을 흘려 생계를 꾸리고 고용주나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먹을 양식을 기르고 살 집을 지으며 필요한 나무를 베고 자신의 생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이 거의 필요 없었고 쓸 일도 없었다. 물건을 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손수 만들거나 그냥 없이 지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일을 함께 하는 것, 그 각자의 삶도 또 있지만 뭐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또 그 매력, 좋은 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생활 방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을 다시 택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우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 두 사람을 뜻한다. 해가 바뀜에 따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남자의 관점과 여자의 관점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것 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차이의 밑바탕에 흔들리지 않는 일체감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넘어간 일을 다른 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제 이 실제 이 삶에 대한 내용은 너무 멋지시거든요.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보면서 이 책을 처음 접하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고 한참 그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이런 부부들이 이 스캇과 니얼링처럼 사는 이런 부부들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요. 아마 이분들이 거의 이제 100년이 다 돼가는 이야기잖아요. 이때 어마어마한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런 업적을 남겨주신 게 지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힘을 내고 그리고 이런 삶도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신 두 분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긴 책입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